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역인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4년을 청렴과 복지에 주력했고 차기 집권 시 수업 혁신과 미래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불신의 대상이었던 울산 교육계가 신뢰를 회복했고 투명도와 청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청렴과 교육복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고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미래교육과 수업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학생들 미래 교육 그리고 또 수업을 바꾸는 그런데 좀 중점을 둘 그런 계획이고요. 특히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 중 아쉬웠던 점은 노사관계 완화와 교사의 완전한 업무 경감을 성공하지 못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실은 많이 나아졌지만 좀 더 이제 욕심을 부리면 좀 완전히 정말 가르치는 일 외에는 업무를 없애도록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좀 하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문화가 교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 기본권을 교육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오는 12일 본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현재까지 노옥희 교육감 대 보수 성향의 김주홍 장평규 예비후보 간 3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주홍 예비후보가 남구 공업탑 로터리 템포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현 교육당국의 포퓰리즘적 교육행정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단체에 맞는 교육행정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울산 교육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최적의 적임자라며 수업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좋은 울산 교육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손사무 예비후보와 동구청장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천기옥 예비후보가 동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돌봄센터 확대와 어린이 식당 운영, 청년과 신중년, 노인 돌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보당의 김종훈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는 어제 김재현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승리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김종훈 후보는 100억 원을 투입해 동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10년 앞을 위한 관광도시 동구 설계,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동구청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황보상준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천석, 황보상준 후보 간의 경선은 오는 8일과 9일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로 진행되고 9일 또는 10일에 공천자가 발표됩니다. 나머지 남구 김형근, 북구 박병석, 울주군 오세곤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서동욱 현 남구청장이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남구청장 선거는 2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이미영 전 시의원과 맞붙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서동욱 예비후보는 다시 남구청장이 돼 주민과 남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동욱 현 남구청장이 주민과 남구를 위해 끝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서 구청장은 남구는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준비할 시기라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천 배수장과 매립장 일원의 생태공원 사업 완성과 산업구조 다각화로 일자리 넘치는 IT 융합 산업도시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2만 남구민 여러분과 저 서동욱이 함께 마련한 남구의 미래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울산의 중심이자 산업수도 남구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영 시의원을 대항마로 내세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구청장 여성 후보로는 최초의 도전입니다. 남구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기회와 여건이 만들어지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출마를 선언한 이미영 예비후보. 과감하게 도시 발전 계획을 세우고 발전과 더불어 품격과 희망이 넘쳐 흐르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서 자라고 남구에서 배우고 남구에서 일하고 이미 준비된 남구청장 저 이미영이 여러분과 더불어 어두운 남구의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선거는 모두 5차례. 초대 2대 3대 6대 남구청장 선거와 지난해 4.7 재선거에서 맞붙었지만 6대 남구청장 선거를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득표 현황을 보면 6대 남구청장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김진규 후보가 43.7%로 자유한국당 서동욱 후보와 0.8% 초박빙 승부를 펼치며 당선됐지만 나머지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울산 지역에서 54.4%, 남구 지역에선 65.3%를 득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변수는 진보 진영의 불출마. 역대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40% 이상 득표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진보 진영 표를 더 많이 끌어안느냐가 당락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고래축제 총감독의 금품 요구 의혹과 관련해 투명하게 진상을 공개할 것을 국민의힘 서동욱 예비후보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총감독 A씨는 3년 전 감사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다시 선임이 됐다며 선임한 이유와 절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구청이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감독했는지 공개하고 최종 책임자였던 서동욱 예비후보는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장수환 행정부시장이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권한대행은 어제 월간 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한대행 기간에 울산시가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공직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1일까지 울산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 울주군 제3선거구 시의원 공천을 받은 송성우 예비후보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최근 송 예비후보의 자녀가 노인 장기 요양급여 문제로 기소된 사안이 5대 부적격 기준에 근거한다며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울주군 제3선거구는 김종훈, 심규환 예비후보가 오늘 경선을 벌이게 되고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송성우 예비후보는 공천 취소는 부당한 처사라며 자신을 포함한 재경선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주군 1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병만 예비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경선 대상자로 선정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당 공관위가 컷오프된 후보의 재심을 받아들여 경선에 다시 참여시켰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구 지역 2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연합 중구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에 나선 고호근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 예비후보가 중구의 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며 중구의 현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년 6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 모습을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 울산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566일 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학교 체육 수업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더 많은데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과 평소에는 약간 마스크를 끼고 달리면 약간 숨이 차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벗고 운동하거나 할 때 좀 시원해요. 마스크를 벗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친구들이 계속 쓰고 있어서도 그렇고 익숙해졌다가 벗으려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 공원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땀나고 그래도 마스크 못 벗으니까 힘들었는데 벗어서 좋아요. 반면 아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마스크를 벗지 않거나 저희가 저희를 보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착용할 것 같아요. 마스크 해제가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만은 아니라도만 조금 더 있다가 마스크 뺏기라 하면 더 좋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진 만큼 당장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야외 공연, 스포츠 경기에선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지만 일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어제 임금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3월 22일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2일 만입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7만 3천 원 인상과 경력금 250만 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파업 과정에서 물류를 막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파업 중인 노조가 울산 조선소 내 일부 인도와 차도에 불법적으로 농성 천막 20여 개를 설치하고 오토바이로 막는 바람에 각종 자재와 설비 이송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차질이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 점거로 안전을 위협받고 통근버스 출입이 막혀 직원 수천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올해 1분기 인구 감소폭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올해 1분기에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 순이동이 마이너스 3,455명으로 1년 전 마이너스 5,456명에 비해 2천여 명이 적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1분기가 대학생들의 입학 등으로 전출과 전입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을 감안했을 때 인구 감소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희망자는 만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오는 6월 17일까지 자원봉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4,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단체복과 기념품과 함께 하루 17,000원의 교통비와 식비, 간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A씨에게 유공시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ATM기를 이용하던 중 옆에서 B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하는 등 행동이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B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신용 불량자를 막기 위한 보증제도를 악용해서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직업이 없어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학 재학 증명서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대출받게 해주고 많게는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